지나친 정제 탄수화물 식사, 지나치게 많은 지방 식사를 할 때도 인슐린 저항성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을 먼저 해결하는 게 첫 번째거든요. 당뇨는 어떻게 낫게 되나요? 저는 췌장 건강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당뇨라는 것은 당이 사용되지 못해서 요로 빠져나간다 라는 이제 말 그대로 해석을 한 건데요. 그 전에 인슐린 저항성이 먼저 오게 됩니다. 인슐린은 포도당을 운반하는 호르몬이고 세포 속에 포도당을 전달해줘서 세포가 에너지를 만들어서 자기 각각의 일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죠. 점점 이 포도당을 운반하는 역할에 문제가 생긴다, 저항한다 해서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인슐린이 둔감해지는 것이 나타나는 현상은 지나친 정제 탄수화물 식사, 지나친 육류나 지나치게 많은 지방 식사를 할 때도 인슐린 저항성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을 먼저 해결하는 게 첫 번째거든요. 그동안 흰쌀밥 위주의 식사를 너무 많이 하셨다. 인슐린이 점점점 기능을 못하게 되죠. 그래서 흰쌀밥을 바꿔줘야 되죠. 잡곡으로 바꿔주시거나 잡곡 식사보다도 좀 더 빠른 것이 과일, 채소, 고구마, 단호박, 이런 섬유질이 좀 많은 식사를 더 권합니다. 이렇게 식사를 하게 되면 이제 인슐린이 그렇게 많은 양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 몸은 인슐린을 필요로 하는 포도당도 사용하지만 그 전 이당류로 과당이나 자당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과당은 간에서 바로 사용을 합니다. 따라서 인슐린을 지나치게 자극하는 식사가 원인이 되기 때문에 너무 곡식 위주의 식사를 오랫동안 하셔서 당뇨가 오신 분들은 좀 과일, 채소, 고구마, 단호박 같은 이런 좀 식이섬유가 풍부한 식사로 당분을 적절히 공급받으면 훨씬 췌장이 일을 덜하게 되겠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인슐린이 분비되는 곳은 어디냐면 바로 췌장의 베타세포입니다. 제가 세포가 늘 건강해야 된다라고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미 인슐린에 문제가 왔는데 이 췌장의 베타세포를 계속 자극하는 식사를 하게 되면 저는 잘 고쳐지지 않는다라고 봅니다. 일단 췌장이 그렇게 일을 많이 하지 않아도 되는 식사, 인슐린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은 식사를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췌장이 좀 빨리 재생될 수 있는 영양의 균형을 말씀을 드립니다. 생과일 섭취가 오히려 당뇨병을 예방했다라는 호주 베이크 심장연구소의 결과가 있었는데요. 생과일이 당뇨에 도움이 된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당만 보는 관점에서는 절대 이해가 안 되는 연구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췌장 세포를 회복시키는 데 있어서는 다양한 영양소가 필요합니다. 세포는 약 50종의 영양소가 필요하고요. 거기에다가 인슐린 저항성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 크롬, 망간, 아연 이런 중요한 미네랄들입니다. 이런 영양소가 공급이 잘 될 때 우리 췌장 세포가 다시 힘을 내고 다시 새로운 건강한 세포로 재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저는 인슐린 자체보다 췌장의 건강에 더 집중을 하는 식사법을 안내를 하고 있고, 이렇게 했을 때 상당히 좋은 결과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혈당에만 너무 집착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 고정관념에 빠져서 이런 내용을 이제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들도 상당히 계시는데, 좀 더 근본적으로 혈당 자체보다 췌장의 건강을 생각하세요 라고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미국이 질병공화국이 된 이유가 있나요? 미국은 SAD라고 해서 스탠다드 아메리칸 다이어트 표준 식단을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많은 미국인들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이제 과체중, 고도비만, 초고도비만 이렇게 많잖아요. 그 이유는 SAD 식단의 무려 57%는 가공식품입니다. 요즘 좀 더 유행하는 말로 하면 초가공식품이라고 할 수 있죠. 이제 완전히 방부제 첨가물 넣어서 공장에서 생산하고 그냥 냉동시켰다가 바로 전자레인지에 데워서 해동해서 먹는 그런 레토르트 식품들, 냉동 피자 이런 음식들을 너무 주식으로 많이 먹기 때문에 인체 신진대사가 완전히 망가지게 됩니다. 이런 가공식품을 주식으로 먹게 되면 일단 간도 망가지고요. 또 위장, 췌장, 소화에 관련된 장기들이 손상을 입게 됩니다. 또 해독할 것도 많기 때문에 신장의 기능도 같이 떨어지게 되죠.
이렇게 몸이 중요한 영양소가 들어오지 못하고 첨가물과 또 가공된 여러 음식 성분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꼭 필요한 영양이 들어오지 못하고 또 독소 배출이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제 지방을 잘 대사해야 되는 이 몸의 기능이 잘 수행이 되지 않아서 이제 지방이 계속 축적되는 몸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초고도비만, 과체중이면서 동시에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또 암, 심혈관 질환까지 다 이제 비만과 연결된 이런 대사 질환들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신진대사 장애로 인한 많은 만성질환, 많은 대사질환이 워낙 많이 생기다 보니 질병공화국이다, 질병 수출국이다 이런 별명이 붙게 된 것 같습니다. 미토콘드리아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네, 미토콘드리아는 우리 몸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요즘 미토콘드리아 관련된 논문이나 연구들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중요한 역할은 우리가 힘이 있어야 살잖아요. 밥을 먹고 힘이 나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밥을 먹는 이유이기도 하고 이 힘을 만들어주는 게 바로 미토콘드리아입니다. 자동차로 비유한다면 자동차의 엔진과 같은 역할이죠. 자동차에 휘발유, 경유, LPG 여러 연료들을 넣으면 거기서 자동차가 그것을 에너지로 만들어서 차가 이동을 하게 되잖아요. 사람도 뭘 해도 일상에 체력이 있어야 되는데 밥을 먹어서 우리가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그 에너지로 만든 ATP라는 것을 포도당 한 분자가 36 ATP를 만든다라는 이렇게 생물학적으로 설명을 하는데 바로 그 ATP 에너지를 만드는 곳이 세포 속에 있는 미토콘드리아입니다. 음식을 먹으면 모든 우리 몸의 소화부터 시작해서 모든 이 전자 전달계 과정을 통해서 ATP라는 에너지화가 되는 것이 우리 몸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이죠. 근데 그것을 바로 해내는 것이 미토콘드리아입니다. 그래서 미토콘드리아가 손상될 경우 이제 힘이 안 나는 거예요. 밥을 먹어도 힘이 안 난다. 소화가 안 돼서 힘이 안 나기도 하고 미토콘드리아가 기능이 제대로 원활하지 않을 때 힘이 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세포의 성장 분열 횟수를 조절하는 것이 미토콘드리아입니다. 정상세포와 암세포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정상세포는 일정 횟수 60에서 100회 정도를 분열하고 나면 이제 에파토시스라고 해서 세포 사멸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게 정상적인 세포의 생애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암세포는 이 미토콘드리아가 고장이 나서 세포의 성장 분열 횟수가 제한이 되지 않고 계속 무한히 증식하는 세포로 바뀐 거죠. 그래서 암세포는 죽지 않습니다. 왜? 이 미토콘드리아가 성장 분열 횟수를 조절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인 거죠. 미토콘드리아 변성 상태이기 때문인 거죠. 따라서 우리 세포가 에너지도 만들어주고 또 무한히 그냥 무한대로 증식하지 않게 호기되지 않게 만들어주는 아주 결정적인 요소를 미토콘드리아가 해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우리 몸의 세포의 소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